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에 대해 설명드릴 전자공학부 이성태입니다. 네,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교육기관 수행 능력 그리고 교육 수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왔었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급격하게 키움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인력들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과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취업을 해서 일을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 실무 능력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전공 트랙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과천대의 경우에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팹리스 기업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능력 중심의 교육을 개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저희 교육 수행 전략인데요. 첫 번째로 교수와 기업 실무자가 공동으로 팀 티칭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 실무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수업 시간에 교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산학 R&D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학년 P학기하고 4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기업과 9개의 기업과 매칭된 R&D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설계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학에서 이미 팹리스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교육을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강사진과 설계 실습용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설계 EDA 툴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실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기관 수행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진 분들은 다음과 같은데 조성보 교수님께서는 성남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시고, 또한 김종석, 김태경, 서민재 교수님께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다년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무를 맡아오셔서 실제 산업체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또한 저 역시 조지아텍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기에 산업체와 연구 분야 모두에서 골고루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또한 저희는 팹리스 아카데미 인재 양성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기존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설계 EDA 툴과 또한 노후화된 장비를 모두 최신식으로 바꿔서 반도체 설계를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비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능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유관 협력 기업 66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사업에 9개의 기업이 참여하여서 학생들이 그 기업에 가서 직접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참여 기업들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그 유관 협력기관들의 설문조사를 직접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술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육 수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참여 기업 9개는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분야에서 이제 우수한 성과 및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로 되어 있고요. 이제 어보브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의 경우 이제 GSSD 운영회와 이제 성과 발표회 그리고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서 산학협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 GSSD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참여 기업 확대를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단순히 학생분들이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50명의 학생분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성과에 따라서 4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제 성과 환류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성과 환류회에서 이제 세 팀에게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대 150만 원까지 포상금이 포상금을 지급하여서 이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제 이제 이수 트랙을 보시면요. 이제 저희 이제 설계 엔지니어 트랙은 다음의 표와 같은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을 보시면 기초 공통, 기초 전공, 그다음에 C스텝, P스텝, I스텝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트랙이 전자공학부 내에 개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공통과 기초 전공의 과목들은 기존의 전자공학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자공학부 과목들을 이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C스텝 과목들은 이제 3개의 트랙, 9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정 트랙을 정해서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스템 트랙을 이수하고 싶다. 그러면 C스텝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C스텝, P스텝, I스텝의 경우는 C스텝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이제 코어 과목 이제 9개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P스텝의 경우는 이제 산학 프로젝트라 그래서 P실무 프로젝트와 현장 미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제 P실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미러 프로젝트는 이제 제안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I스텝의 경우는 G8롬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G8롬이의 경우는 그 참여 기업 9개 직접 가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설계 엔지니어 트랙에서 21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하고요. 네, 다음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교육과정 이수 조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초공통, 기초전공, C스텝, P스텝, I스텝이 있는데, 기초공통은 자율로 이수하시면 되고, 기초전공의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스텝의 경우는 아까 3개 트랙, 각 3개 트랙에 이제 3과목씩 해서 총 9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의 트랙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아날로그 시스템 트랙을 이수할 때 이제 그 아날로그 시스템 트랙에 3과목이 있는데 그 3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P스텝의 경우는 아까 P실무 프로젝트랑 현장 미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2과목 중에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총 12학점, 6학점, 3학점을 더해서 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I스텝에 G8롬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이수하시면 이제 6학점까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에 위에 표가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C스텝에 포함된 과목들을 이제 아래에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에 초록색, 빨간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C스텝에 해당하는 과목이 초록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초록색 3과목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2학기에 열리는 과목이고 그거는 이제 전자공학부의
전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빨간색 6과목. 그 과목은 이제 C스텝에 속해 있는 빨간색 6과목인데, 그 과목은 이제, 팸리스 과목으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목을 들으셔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빨간색 과목들은 4학년 1학기, 2학기에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 과목들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P스텝과 I스텝의 과목들인데, 네, P스텝 과목은 이제 3학년 P학기와 4학년 1학기에 개설이 되고, 그리고 I스텝 과목은 이제 4학년 여름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 아래에 표시된 빨간색 6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들은 이제 팸리스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그 과목 중에 이제 5개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 네. 이 오른쪽에 5과목은 팸리스 일반 선택 과목이고, 이 과목을 들으셔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생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전자공학 전공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목을 지정해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직접회로 설계부터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이 과목들은 이제 전자공학 전공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들을 이수하시면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왼쪽에 빨간색 5과목을 들은 것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전자공학 전공 과목을 들으면은 이제 장학금의 혜택은 없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P실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부처와 이제 지금 시스템 반도체 트랙에서 열리는 부처하고 이제 기존의 학과 프로젝트 P실무가 있는데요. 저희 P실무 프로젝트 부처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전공 필수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P실무 학과 프로젝트를 기존 과목을 이수하셔도 네,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화살표 오른쪽에 6과목들은 전자공학 전공 과목으로서 이제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왼쪽에 빨간색 5개와 보라색 1개의 과목은 이제 팸리스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을 들으셔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C스텝, P스텝, I스텝 과목들을 이제 학기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기초전공, 기초공통 과목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코어 과목 1이 열립니다. 이제 C스텝 과목들 중에 일부가 열리고요. 그리고 3학년 P학기에 P실무 프로젝트가 열리고, 4학년 1학기에 이제 C스텝 과목 중 코어 과목 2와 이제 현장 미러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4학년 여름학기에 G8로미 과목이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에 C스텝 과목 중 코어 과목 3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2학점, 6학점, 3학점 이상씩 해서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네, 전공 트랙 이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 반도체 전공 트랙 같은 경우는 융합 전공이 아닌 기존의 전자공학부에서 개설되는 반도체 전공 트랙 과정이라서요. 이제 별도의 융합 전공 신청 없이 교육과정 이수 조건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트랙 이수증을 수여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몇 분 있으셨는데, 그래서 언제 신청 기간인지와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별도의 융합전공 신청 없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이수 조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트랙 이수증이 부여됩니다. 이제 이수 조건이라는 거는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 기초 전공에서 12학점 이상, C스텝에서 6학점 이상, P스텝에서 3학점 이상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화살표의 오른쪽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전자공학 전공에서 6과목은 이제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공 트랙 과정을 이제 수강할 경우 참가 동의서 작성을 통해서 수강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